지상군 투입을 둘러싸고 미 국방장관이 육참 총장을 전격 경질하는 초강수를 둔 가운데 중동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이슈입니다. 오늘 오후 핵심 이슈 6가지 지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 국방장관 육참 총장 전격 경질, 이란, 매 48시간 휴전 제한 거부, 미국 전투기 격추에도 트럼프 협상 의지 밝혀, 미, 한보, 중동전쟁 공동대응 합의, 사상 최대 중동위기, 에너지 원자재 동시 타격, 김정은 주해, 반려동물과 화성지구 시찰, 끝까지 놓치지 마십시오. 이란과의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미국 국방장관이 육군 참모총장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전쟁 중 최고 군 지휘관을 교체하는 이례적 상황에 미군 조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랜디 조지 육군 참모총장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조지 총장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3년 8월 임명됐으며 임기는 보통 4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군 군종 참모총장인 윌리엄 그린 주니어 소장과 육군 변환훈련사령부 사령관 데이비드 호드니 장군 등 육군 장성 2명도 함께 해임됐다고 전해졌습니다. 전쟁 중 육참 총장을 교체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알려졌습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전쟁 와중에 육군 참모총장을 경질한 구체적인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조지 총장이 참모총장 자리에서 사임할 것이며 사임은 즉각 발효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군의 대이란 군사작전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최고 지휘부가 교체되는 상황입니다.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원칙이 깨지면서 트럼프 최측근이 군 수뇌부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란 매 48시간 휴전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48시간 휴전 제안을 문서가 아닌 대규모 군사 공격으로 답했습니다. 외교적 해결책을 완강히 거부하며 전장에서 답하겠다는 강경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휴전 제안은 미국이 지난 1일 우방국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관영 파르스 통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은 48시간 동안의 일시 휴전을 제안했지만 이란은 이를 문서로 답하는 대신 대규모 군사 공격으로 응답했습니다. 이란 소식통은 미국이 이란의 군사력을 과소평가한 채 영내 위기 구조와 미군의 어려움에 직면해 급히 휴전을 제안한 것으로 분석했다고 전했습니다. 휴전 제안 거부로 중동 지역의 긴장 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번 휴전 제안 거부는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제안을 외교적 문서가 아닌 실제 군사 행동으로 응답함으로써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이란 소식통이 미국이 이란의 군사력을 과소평가했다고 분석한 것은 양국 간 인식 차이가 크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미국의 휴전 제안이 우방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뤄진 것도 직접 대화 채널의 부재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계속해서 미국 전투기 격추, 트럼프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시작된 후 처음으로 미군 전투기가 격추됐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현장 상황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에 투입된 미 공군 F-15 전투기와 H인 공격기가 이란에서 격추됐습니다. 개전 이후 미 군용기가 적의 공격으로 추락한 사실이 공식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F-15E 전투기는 이슬람 혁명수비대의 대공사격에 맞아 추락했으며 조종사 2명 중 1명이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MBC와의 통화에서 전투기 격추가 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전투기 격추 사건이 종전 협상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도 불구하고 아직 파괴되지 않은 미사일 발사대와 공격용 드론이 전체 전력의 절반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투기 격추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결국 군사적 압박과 외교적 해법 사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 선택이 관건인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리, 한 프랑스 중동전쟁 공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중동전쟁에 공동 대응하고 2030년까지 양국 교역액을 200억 달러로 끌어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정상은 2030년까지 양국 교역액을 200억 달러로 확대하는 목표에 합의했으며
최근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에너지 위기 상황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 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 경제 협력 확대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은 2030년 교역액 200억 달러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원자력 분야에서 한수원과 프랑스 간 해결료 전주기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했습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 양국은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며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으로부터 프랑스 방문 초청을 받았다고 밝혔으며 안보 지형 변화 속에서 양국 간 군사 교류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발전이 주목됩니다. 계속해서 사상 최대 에너지 원자재 동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동 전쟁이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을 뒤흔들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에너지와 원자재 동시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가 호르무즈 해협 공동 대응에 나서며 에너지 동맹 구축에 나섰습니다. 지금부터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중동 위기가 기존과 다른 점은 에너지와 원자재 동시 위기가 현실화됐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프랑스가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중동 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국은 원자력 및 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공동 대응하고 원전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번 중동 위기가 과거와 다른 점은 에너지와 원자재 위기가 동시에 현실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전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불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것도 이런 위기인식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조속한 평화 회복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회복을 위해 지혜를 모으자고 제안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해 폭격과 폭력이 진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중동 위기와 달리 이번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겹치면서 에너지 대안 확보가 더욱 어려워진 상황. 결국 다자간 에너지 동맹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계속해서 강하지 않고 고양이 쓰다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공보위원장이 딸 주혜와 함께 평양 신도시 펫샵을 찾아 강아지와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다정한 부녀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주혜,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평양 신도시 화성지구의 상업시설을 시찰했습니다. 개업을 앞둔 이 구역에는 자동차 부품 판매소, 반려동물 상점, 악기 상점, 미용실 등 다양한 상업시설들이 들어섰습니다. 특히 펫샵으로 불리는 애완동물 상점에서는 주혜가 고양이를 안고 김 위원장이 강아지를 안은 채 다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에서는 김 위원장과 정장 차림, 주혜의 단란한 부녀 모습이 부각된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시찰은 김정은 위원장의 가족과 함께한 일상적 모습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려동물 분양과 관리용품 판매가 이루어지는 상점을 방문한 것은 북한 내 반려동물 문화의 확산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화성지구는 평양의 신도시로 불리며 북한이 추진하는 도시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업시설 조성은 북한이 문화 여가 소비 확대를 통해 주민 생활 향상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오늘 다른 소식 중 트럼프의 협상 영향 없다는 발언이 과연 현실적인 판단일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방송에 반영하겠습니다. 대한 이슈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소식만 골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대한 이슈였습니다. 감사합니다.